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에 관련된 소식이 하나 최근에 전해지는 게 있죠. 바로 손흥민을 향해 인종차별적인 몸짓을 취한 이 영국 축구팬이 3년간 모든 축구 경기 관람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 이야기는 이제 예전에도 전해졌었는데 최근에는 이 월드컵과 같은 국제 축구 경기 기간에는 여권을 반납하는 조치까지 취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좀 살펴보면은 원래는 이제 인종적인 괴롭힘 혐의가 인정이 돼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사회봉사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했는데 검찰 쪽에서는 이 처벌이 약하다고 판단을 한 뒤에 경기장 출입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라고 이야기해서 3년 동안 어떤 축구 경기도 직접 관람할 수가 없다. 게다가 축구장 출입 제한 정도가 아니라 영국 대표팀이 뛰는 유로 2024 경기를 관람할 수 없게끔 그 기간 해외 여행이 금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영국의 검찰청은 불쾌한 몸짓이나 행동은 선수와 경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인종차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기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법원에 그들이 사랑하는 스포츠를 즐길 수 없게 해달라고 요청할 것 이라면서 되게 적극적인 그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영국보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독일입니다. 사실 이 장면을 보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순간 나치 문양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샬케의 축구화로 이제 나치 문양을 부수는 그런 깃발을 들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구단들이 정치적으로 색깔이 강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자 애슬레틱 기사인데 꽤 흥미롭다고 생각을 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예전에 스테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러한 어떤 걸개를 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축구팀에 가가지고 걸어놨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자, 기사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그 플래그를 다시 한번 보인다면은 우리는 너를 쏴 죽이겠다. 이제 이 도시에서 꺼져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스테판이 들고 있던 이 현수막에 있었던 그 단어를 영어로 옮기면은 코스모폴리탄 그리고 톨레란트입니다. 톨레란트라고 하는 말은 뭔가를 수용하다라는 뜻인데 코스모폴리탄이라고 하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도 사실은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위키피디아 찾아보니까 어쨌건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커뮤니티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약간 세계 시민적인 어떤 의식을 강조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세계 시민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종교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서로 존중해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글씨를 이제 막 그 레인보우 컬러 그러니까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써놓고 하니까 여기에서 야 너 다시 한번 이런 이 현수막 들고 오면은 죽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스테판 같은 경우에 응원하고 있는 팀은 이제 챔니처 FC라고 사실은 이 독일의 굉장히 하위 리그에 속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스테판이 응원하고 있던 이 축구 구단은 굉장히 극단적인 우익의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지배하에 있는 그런 클럽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목숨을 잃을 뻔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영국 축구와는 달리 여하튼 이 독일에서는 굉장히 정치와 그리고 어떤 개인 신념과 굉장히 이 축구 경기가 밀접하게 얽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왼쪽 성향이 강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오른쪽에 가깝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뭐 좌익이든 우익이든 이런 부분들은 뭐 정치적으로 이제 발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근데 극단적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죠. 그래가지고 현재 독일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AF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lternative for Germany 직역하면은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고 하는 당인데 현재 독일에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당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20에서 23%의 투표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 AFD가 독일을 이제 지배할 확률은 굉장히 적다. 왜냐면은 다른 당들이 어쨌건 AFD와 함께 일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제 좀 배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엄청 막 극단적인 우익 성향을 가진 그런 곳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추구하는 방향은 원래는 보수적이었던 곳이 맞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유럽 회의주의, 반이슬람주의, 안티 페미니즘 등등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익 대중주의자들이 입당을 하기 시작하면서 당이 우경화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독일에서 요즘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그런 이슈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심지어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야 너무 저렇게 우익으로 치우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바이에른 뮌헨도 약간 이제 왼쪽으로 기울어
기울어져 있는 그런 팀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독일을 위한 대안이 내놓고 있는 어떤 정책이라던가 뭐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 토마스 투헬 감독도 이제 AFD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프로테스트, 그러니까 이 시위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리고 뭔가 조금 더 지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독일 안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뭐 미네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비 알론소의 바이에른 레버쿠젠 감독이죠. 사비 알론소 역시 우리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종류의 극단주의에는 문제가 있다. 우익의 어떤 극단도 당연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독일의 어떤 역사를 살펴봤을 때 우익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네, 그쵸. 나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기억이 있는 젊은 독일 분들은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사비 알론소 역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을 때, 이게 좀 축구판에서 심각하구나, 라는 이야기를 알 수 있는데, 심지어 과거에는 후나라라고, 훌리건, 나치, 레이시스트,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팬그룹을 만들기도 했었다고 해요. 진짜 충격적이죠. 훌리건과 나치 그리고 인종차별주의자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야 우리가 진짜 팬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데, 근데 이제 우익 구단으로 유명한 여기에서 이 챔리처 FC에서도 어쨌건 후나라가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2007년에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극단적인 우익의 성향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그런 상황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스테파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15,000명의 관중이 들어설 수 있는 상황인데 3,000명밖에 안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건 이런 분위기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그런 분위기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아서이고,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건 독일의 클럽들은 굉장히 멤버십 모델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커뮤니티라던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랑 굉장히 연계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생각들이 조금 더 이제 이 축구팀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건 독일에서 이제 그 좌익이냐 우익이냐 결정하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이미그런트 커뮤니티, 그러니까 이민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이슈도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독일이 과연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도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축구라는 게 어쩌면은 이제 사람들이 소통하고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건 최근에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는 쉬운 과정은 아닐 것 같다라고 이제 애슬레틱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독일 축구계뿐만이 아니라 뭐 FIFA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뭐 EPL에서도 그렇죠. No room for racism 해가지고 이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그런 슬로건을 아예 달고 그리고 이제 축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신년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이런 부분들이 축구에 유독 많은 이유는 결국에는 열성 팬들이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스테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챔리처라는 곳이 이제 그 우익 사람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익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극단주의자는 아닐 뿐더러 아예 오른쪽의 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extremists, 그러니까 이 극단주의자들은 아마 한 50명 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클럽을 주무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고 하니 어쨌건 이 사람들의 어떤 존재감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의존 관계의 확률이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없으면 파이낸셜 임팩트, 그러니까 뭔가 재정적인 문제가 바로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극단주의자들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경기장에 오는 거를 좋아하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보다 보면은 아이고 망했네, 그럼 앞으로도 뭐 인종차별주의자들이랑 이런 사람들 없어지지 않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3천여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계속 오고 있는 이 경기장에 단 50명만이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어떤 통계일 수도 있기는 한데, 네이버가 예전에 이제 댓글이 엄청 많았죠. 지금은 이제 스포츠 쪽의 댓글창은 닫아버렸고 막 그렇게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상위 10%의 댓글 비중이 무려 70%를 넘어가는 상황이었다고 하고,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 10%가 쓰는 댓글이 75%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이라고 믿고, 그리고 이제 댓글에 이런 상황이니까 분위기가 이렇나 보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굉장히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할 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댓글을 달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그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사실 거의 댓글을 달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인종차별이나 아니면 이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불거질 때도 야, 이 팀이 문제네. 아니면은 야, 영국인들 진짜 이 인종차별주의자들, 이 나쁜 새끼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은 또 그렇게 묶어서 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소수이기 때문이죠. 저도 외국을 되게 오래 나갔다 왔고 그리고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이거를 인종차별이라고 느끼면 인종차별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어떤 인터랙션에서 나온 행동이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라고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인종차별인 지점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야, 이게 내가 아시아 사람이라서 그런 건가 아닌가 헷갈리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제 자존감이 높으면은 야, 이거 뭐 그냥 내가 뭐 어떻게 했나 보다, 뭐 개인적인 어떤 문제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완전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완전히 문제가 있는 건데 근데 이런 상황 하나를 가지고 야, 크리스탈 팰리스 팬들 진짜 다 쓰레기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유독 많은 구단들이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는 가능하겠지만 여하튼 극단들은 만난다고 이런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상 그 극단이겠죠. 극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정규분포의 가장 끝부분. 그러니까 거의 뭐 많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이 표본을 이제 극단이라고 보통 부르는 거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계속 뭔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좀 안 좋은 일인데, 근데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또 건전하게 나누는 데서 오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하튼 이 손흥민 선수를 인종차별했던 이 팬은 이제 3년 동안 경기를 계속 못 보게 되는 상황이 됐고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살벌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근데 어떤 면에서는 또 뭐 문화적으로 다양한 어떤 소신을 표현하는 방법은 있어서 건강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최종적인 어떤 그 결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튼 대부분의 댓글을 쓰는 소수의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자라는 게 결론이라면 결론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보시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인종차별을 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조치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놀라운 논란이 좀 더 많은 토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댓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unny away.